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나이 먹고 레지던트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많고 이 나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렸는데 제가 내과 1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9년생도 봤습니다. 2022년에 제가 내과 1년차였는데 당시에 2021년이었구나. 그때쯤엔 79년생도 내과 1년차였고 내과 뭐 학회나 뭐 이런 데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나이 먹어도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면은 무책임한 거죠.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조건을 모르고 들어가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미용 GP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일단은 미용 GP로 돈을 벌고 나서 전공의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 다음 현재 나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뭐 그런 문제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수련을 가야 될 것 같은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불리하긴 해요. 체력도 문제고 많은 분들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으로서 어린 사람을 선호하거나 혹은 나이 많은 전공의 뽑기가 껄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나이를 먹고 미용 GP를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사회생활도 하다 보면 머리가 굵어지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질 거고 불합리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잖아요.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연속 24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차 할 때는 34시간 연속 근무였으니까 그것보다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당연히 어느 직장이나 있는 위계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위계에서 이 병원이랑 사람 살리는 과나 뭐 수술하는 과 이런 과들은 병원이라는 특성 하에 미명하에 폭력적인 환경이 합리화될 때가 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있고 당직도 서야 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온 사람은 이런 게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견딜 수 있거든요. 왜냐면 칼 졸업해서 수련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근무나 월급이나 대우나 의사로서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바로 병원 밑바닥층 인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용 GP를 했거나 뭐 1차 의원에서 뭐 검진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진료를 받다거나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의사 역할을 했었고 원장 대우를 받았다가 사실 그게 정상적인 대우거든요. 그걸 받고 갑자기 의사로서 가치를 못 받는 뭔가 병원에서 가장 밑바닥인 그런 경험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경험하고 나는 이게 디폴트야 라고 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밑바닥을 가는 거랑 아무런 기준점이 없고 나의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 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 밑바닥을 졸업하자마자 간 사람들은 미니멈인데 맥시멈으로 보는 거고 밖에 로컬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은 인턴이라는 근무를 미니멈의 미니멈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막 공중보건의사 출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한다 이런 말이 그런 거거든요. 윗사람이 뽑기 힘든 것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도 뽑아주세요 제 몸 갈아서 일할게요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안 맞게 되고 그래서 체질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이가 불리한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의대를 졸업을 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칼 졸업을 해서 바로 수련 들어간다? 그러면 이 환경을 모르니까 이게 맥시멈이라 생각을 해서 잘할 수도 있어요. 외부 환경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고 의사다운 의사를 대우를 받고 왔다가 인턴을 하면은 힘듭니다. 본인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에 갔다 오면 이 시스템이 더 낯설게 느껴질 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두눈박이가 비정상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자가 이상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전공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이 먹고 전공의를 하려는 분들 중에 로컬 갔다 왔는데 인기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노릴 수 있는 과랑 나이 먹고 갈 수 있는 과랑 다르잖아요. 미용 GP를 하다가 초인기과를 지원한다고 해봐요. 미용 GP 1년 한 게 아니라 3, 4년 했어. 경쟁과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에서 초록의 동색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경쟁자들은 성적이 나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 교수나 이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컬 물을 너무 먹고 온 애들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선입견이 작용하는 게 뭐 의료판이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 먹고 전공 욕심을 부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채로 미용 GP를 하다가 수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막 수련 기간이 긴 펠로우까지 해야 되는 서저리 파트는 별로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 욕심을 버려두고 차라리 병원을 좀 좋은 데 간다던가 아니면 둘 다 버리고 좀 편하지만 좀 보드를 조금 편하게 딸 수 있는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과,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만약에 미용 GP를 3, 4년 안 하고 바로 칼 졸업해서 지원을 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과를 경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3, 4년 미용 GP를 계속 하다 보면은 원하는 과를 경쟁하는 것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 큰 차이거든요. 나이 먹고 전공의를 하고 싶다면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젊을 때 못 가가지고 나이 먹어서라도 그 과를 꼭 가고 싶은 건지. 후자라면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과를 지원을 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원하지?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야, 저 나이 먹고 무슨 이거 경쟁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 저도 막 친구들이 하는 거 들었어요. 뭐 나이 먹고 다른 병원에서 뭐 무슨 과 하다가 중포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왔대.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선배가 공부를 너무 잘했고 A턴에 1등급 1등급이고 시험도 전공의 시험도 막 50점 만점에 46점? 8점? 맞아가지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결국에는 됐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면 상관없는데, 지원을 이미 했으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전공의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막 인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과를 가려고 일도 막 던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뽑을 수가 없죠. 왜냐면 평판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경쟁을 다 이겨내고, 혹은 경쟁이 없더라도 되게 쉬운 병원 갔더라도 모두가 가는 과, 모두가 안 가는 과를 갔더라도 35, 6을 먹고 흉부외 과를 가더라도 내과를 가더라도 일단 들어가면 우리 식구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의국이거든요. 딱 들어가면 내 새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꼰대 같은 교수도 있고 못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내 의국에 들어오면 내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수련받는 동기, 선배, 교수들, 이 사람들이랑 좋든 싫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는 3년, 나머지 과들은 4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이 먹고 가면 또 군대 갔다 왔겠죠. 그러면 펠로우까지 하면 5년, 의외로 적성 맞아가지고 쭉 가면 6, 7년까지 붙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 의학적인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면은 다 좋아해요.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 색안경이 당연히 있거든요. 나이 먹고 와서 땡기치려고 한다, 미용 GP 하다 와서 돈밖에 모른다,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시선은 없고, 제가 봤을 때 나이 먹고 이제 바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단 궁금해해요. 선배나 동기나 후배들이 왜 하려고 하세요? 쭉 하시지. 근데 보통 해보니까 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혹은 동기들은 섞이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혹은 돈은 좀 많이 모아서 돈이 있으니까 제가 보드가 조금 욕심 나더라고요. 혹은 그때 집이 가난했는데 집을 좀 해결하니까 보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미용 GP를 쭉 했는데 개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용 GP는 사실 개원을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건데 이미 타이밍 놓쳤고 나이는 찾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나이면 보드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오고 나이를 많이 먹고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뺑기도 많이 칩니다. 유난히 뺑기를 치는 분들도 나이를 많이 먹고 오신 분들이고, 유난히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꼭 나이를 많이 먹고 오신 분들이긴 해요. 근데 열심히 하려다 보면 어쨌든 의국은 내 새끼고 서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으면 그런 이야기 빼고 생존을 하려고 입 무겁게 욕심 드러내지 않게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 한숨은 쉬지만 교수님들이 어쩌겠냐, 들어왔는데 내 새끼인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의전이나 의편 출신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인서울의전, 지방의전, 의편 정말 많은 분들이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하시고 의대로 왔어요. 그 학번이 꽤 됩니다. 의편까지 꽤 돼요. 이미 교수님들은 나이를 많이 먹고 수련 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의외로 나이를 먹고 오신 분들이, 특히 의전, 의편 분들이 GP를 많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들어가신 분들은 생각보다 수련에 대한 마인드가 좀 강한 분들이 있었어요. 좀 더 꼰대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마인드가 돈이 있다고 보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인드도 있었고, 물론 이제 의전 의편이라서 돈이 좀 많았습니다. 의전 의편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기도 했어요. 어쨌든 돈이 좀 있으셔서 보드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돈을 주고 보드를 살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든 돈을 주고 전문의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수련이 필요해요. 3년 최소. 가정의학과 이렇게 인턴 1년 하면 4년이죠. 내 것도 3년. 이 수련 기간을 버틴 사람이었다가 생각보다 사실 이게 외부 요인인데, 이 외부 요인에 의지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이센스 쪼가리 하나가 자존감을 또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정이 있다면 우리나라 의사의 한 90% 이상이 전문의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의 의대생들은 미용 GP가 굉장히 다수가 갈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중거 집단에서 그 주류에 속하냐 속하지 않냐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안 속해지기가. 너무 수련을 배척한다는 마인드를 볼 필요도 없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내가 이게 너무너무 신경을 쓰인다 살면서, 나는 돈이 최고야 하지만 돈이 또 모이다 보면 다른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련이 너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미용 GP를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련 받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미용 GP를 먼저 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좀 그런 정상적인 직장, 정상적인 월급 같은 걸 좀 받아봐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도 알고, 그래야 전공 노조도 가입 좀 하고 그러거든요. 노동자들인데 자기들 노동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다 스텝병 걸려가지고. 아이러니한 게 미용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랑 멀어져요. 그리고 개원을 하게 되면 수련을 절대 못합니다. 남한테 돈을 줘본 사람이 다시 남의 돈 받으러 들어가는 건, 심지어 내 몸을 갈아가지고 노예 생활한다? 이건 힘들어요. 이게 만약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원을 했는데 수련 받으러 들어갔다? 정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좀 너무 예외니까, 이건 거의 극단적 예외니까, 이런 사람 아니라면 개원하기 전에 개원 마음 먹었으면 개원 무조건 밀고 나가시고, 미용 개원 성공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미용하다가 수련 바깥에 머물다 보면은 수련을 올 수가 없으니까 좀 고민을 해봐라. 나이 먹고 레지던트 고민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불합리한 시스템을 버틸 수 있냐, 이게 머리로만 생각이 안 되고 몸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욕도 먹고 수련 2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ABJ 50개 60개 해야 되고, 아무리 봐도 ABJ 할 필요 없는데 ABJ 하고 있고, 이 사람은 EKG가 이상한데 노말 될 때까지 찍으라고 하고, 이거는 내 잡이 아닌데, 인턴 잡이 아닌데 넘어와 있고, 빡치거든요. 진짜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인턴을 거의,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걸 버려야 되냐.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련을 받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미용 GP를 4년 5년 하고 오면 이해되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전공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인기과 미련이 있으면 접으셔야 됩니다.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1년 1년 고민할수록 수련의 마인드랑은 멀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고민하시고, 이게 나이를 먹어서도 미련 남는다 그러면 하는 거 추천해요. 근데 젊은 때랑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노릴 수 있는 과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은 많이 넘어서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에 나이가 제한이 없으니까 도전하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많이 버려놔야 된다. 30 후반, 40인데 내가 마이너과 혹은 몸을 갈아내서 돈 벌 수 있는 과, OSNS 가고 싶다, 가야만 한다. 가고 싶다 할 수 있지. 근데 가야만 한다, 안 가면 죽는다, 이런 건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태우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